어쨌든 2013년에 10여 년 전에 창립한 협동조합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기로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시민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동조합 창립을 했고요. 저 당시에는 환경단체가 아니어도 이런 단체까지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다. 지역에서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가 협동을 해서 발전소 협동조합을 창립을 했고 바로 이어서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는 민관 협력 체계를 또 만들어 가지고 공공부지를 빠르게 확보하고 발전소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갔던 거고요. 최근에는 2017년부터는 바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실제로 부지의 어떤 협력은 공공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지만은 실제로 시민 펀드라든가 출자라든가 참여 확대를 통해서 발전소를 빠르게 건립하기 위해서 시민 펀드 방식을 차입을 했고 최근에 오늘 잘 평가받은 나눔 10호기가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기에 2013년부터는 확장성이 좀 더디긴 했습니다. 시민 참여 자체가 부지 확보라든가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협력의 형태를 통해서 초기의 어떤 난관을 극복했고 최근 2017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민 자산을 투여하고 참여해서 시설 자산도 소유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도 지역 협동 경제 모델을 통한 이익 공유 형태로 나눠가는 형태로 지금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평가들이 이제 좋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발전소는 5기 정도가 있고요. 1.3메가 정도인데 실제로 민간 협력으로 건립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2.5메가 정도를 같이 건립을 했고 1메가 정도는 수원시의 에너지 기금 조성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국도 12 지원을 통해서 주택, 건물 이렇게 자가 발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 컨설팅이라든가 또 소유자분들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활동들 좀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경기에너지협동조합 협의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시민 네트워크들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캠페인 그리고 오른쪽과 토론회 기후위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주제별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론회도 정책 제안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찾아가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큰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지속화됐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워낙 민감한 주제라.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시민 확장성을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은 사회협동조합은 뭐 공익활동에 잉여 수익을 쓰니까 실제로 이익 배당이 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도 이것도 다시 시민협동조합을 하나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부지 찾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 수익 중에 일부는 에너지 복지 나눔 사업 그리고 마을 협동조합들을 발전소를 운영 위탁해서 거기에 일정 정도 기금을 돌려드려서 공익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니 태양광 복지기관에 이렇게 3kW, 6kW 지어주다가 이게 아무래도 대상자 찾기 힘들어서 미니 태양광으로 전환해서 다수에게 좀 지원하는 형태로 방법을 바꿔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잉여 수익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가 이제 뭐 몇 억까지 갈 수도 있겠죠. 에너지 복지 나눔은 지역 경기 한전 지부랑 같이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용차고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공용차고지 발전사업 전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건 개요고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버스 차고지 전국적으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활동 그리고 어쨌든 수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한 시내버스, 전기버스 도입률이 2%인데 수원시는 10%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돈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버스 회사들로 독려를 하고 그리고 시도 자체로 예산 지원도 해서 빠르게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상당한 비용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태양광 발전소가 완벽하게 대체합니다. 단순히 부지를 공유하는 형태를 넘어서 가지고 필수 시설로 대체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 협동조합 버스회사 3자, 세계 버스회사니까 6자, 충전기 운영회사까지 해서 6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이렇게 업무 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서 그 민사 계약서에 준하는 행동 그 기준까지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부가적인 시설이 아니라 주 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건폐율 적용 자체가 너무 엄격하니 이것도 좀 조정해달라고 그랬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추진 과정의 제도 개선 사항들도 수원시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이렇게 올려서 유권 해석을 받아낸 것도 있고 아직은 이제 못 받아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진행해 보니까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발견했고 또 그걸 행정과 함께 발견했다는 게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고 질환, 먼지 나고 냄새 나고 시끄럽고 이런 차고지에서 어쨌든 거기가 수소 충전 시설부터 해가지고 아주 소리도 없고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 개선도 있고 견학도 상당히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발전소 이런 곳에 세우기 위해서 현장 견학이라든가 실제로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듣고 싶어서 많이 찾아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체 15억 1천만 원 중에 13억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90%, 보조금 10% 민간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것 때문에 10%가 보조금 들어갔고 그 나머지 100%를 전체 시민 펀드레이징을 했고요.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압박이 있긴 하지만 신규 발전 사업이라든가 장기 고정가 경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를 쌓아서 연차적으로 신규 펀드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약정도 연장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 운영을 숨통을 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연 4%, 4년 약정, 2년 약정 내년에 돌아오는데 6억 정도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또 5% 정도로 상향해서 재연장하고 추가로 펀드레이징하고 또 신규 발전소 추진하고 이게 3박자가 맞아 돌아가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방식이긴 한데 한번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업들에 되게 튼튼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작할 때는 좀 두려움이 있긴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님들이 발벗고 같이 뛰었던 거고 창립의 정신에 맞게 수원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코로나 대유행인데도 작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거의 네트워크 금은망처럼 십시일반으로 연락해가지고 펀드를 다 모집했던 겁니다. 의존성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여러 개 제도적 의존성도 있겠지만 탈피를 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금을망처럼 연락을 취해서 이 자산을 모아서 발전소를 건립했는데 이제 이게 안전자산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